방금 영상 속에서 본 이런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신으로 신격화하고 이들을 위해 강제적으로 추모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그런데 일본은 신사참배라는 이름 아래 아직도 이런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신사참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게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신사참배를 알기 전에는 민족말살 통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서 여러 번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 중에 1930년대에서 40년대 일본이 다스렸던 통치 방식이 바로 민족말살 통치입니다. 민족말살 통치라고 하면 우리 민족의 영혼을 아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선인의 존재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영혼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통치 방식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1929년에 미국은 경제 대공황 위기를 맞습니다. 대공황이라고 하면 이런 건데요. 우리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 공황 상태였어요. 공황 장애가 있어요. 공황이라고 하면은 심장도 떨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극한의 불안감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황 앞에 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즉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렸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당시에 세계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본은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미국도 건드리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한국을, 조선을 마치 일본의 전쟁을 위한 창고 기지처럼 사용합니다. 총이 필요하면 총이 필요한 물품들을 한국에서 가지고 오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한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요. 식량이 필요하면 한국에서 식량을 가지고 오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선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자면 민족말살 통치의 배경은요, 일본의 전쟁이겠죠. 그런데 이 전쟁을 왜 했다고요? 미국의 경제적인 대공황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았던 거죠. 말하자면 대공황으로 인한 일본의 전쟁이 민족말살 정치의 배경이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조선인들 어떻게 이 혼을 박살내버리지? 고민하며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용한 작전이 바로 황국신민화 작전이에요. 자, 황국은 황제 국가라는 건데 일본을 뜻하고요. 신민은 신하라는 거예요. 즉 조선인을 황제 국가, 즉 일본의 신하로 만드는 작전을 사용합니다. 이 작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작전 내용의 첫 번째는 내선일체입니다.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선, 조선, 즉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하나야 라고 막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선동조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본과 조선은 동일해. 무엇이? 조상이. 우리는 원래 조상도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황국신민서사를 낭송하게 합니다. 자,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이 사진. 여기서 아이들은요, 맨날 학교에 가면 이거를 외우고 암기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막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시는 초등학교 이름이 소학교였는데요. 이 소학교의 이름의 명칭조차도 국민학교라고 바꿉니다. 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부모님이 가끔 나는 국민학교 나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나왔던 이름입니다. 또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막 학교에서 이 학생을 엄청나게 막 때려요. 그럼 이 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울면서 저 이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게끔.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신사 참배를 시킵니다. 신사는 영국의 신사? 뭐 신사의 품격, 신사 이런 거 아니에요. 신사는 절을 의미하는데요. 이 절에는 죽은 사람들의 명패가 뭐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스스로 나가서 숨진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신성시하는 절이거든요. 그리고 참배는 이런 죽은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추모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성합니까? 이 사람들이 존경스러우세요? 분명 이들 손에 아무런 죄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희생당했어요. 하지만 일본들은 이들을 존경하라고 하면서 조선 곳곳에 신사를 세워두고 강제로 매일 이들을 추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이 신사 참배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며칠 전 본 뉴스에서는요,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에 이러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소중하게 간직하다, 안치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사전 및 이 단어 예문에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50만 명에 달하는 전사자들을 안치하였다, 신성하게 여겨 보관하였다 라고 예문이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배웠죠? 이 예문이 맞나요? 이들이 신성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겨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이 공부를 하다가 이 사전을 발견하고 외교부에 강력 항의해서 이 예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사전으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문을 보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일본은 점점 더 이 전쟁에 미쳐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물건, 동물, 사람들을 다치는 대로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극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을까요?